네, 유튜브 시청자 선생님들 책 읽는 백수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주제는 뭐냐? 바로 어제까지 성황리에 진행한 책축제인 2025 서울국제도서전입니다. 오늘은 이거에 관해 한번 이야기할게요. 그럼 이게 어떤 축제인지부터 설명해야겠죠?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겁니다. 서울국제도서전은 뭐냐? 바로 우리나라 가장 큰 책축제라 보시면 됩니다. 1954년부터 지금까지 70년 가까이 시작한 건데 출판사, 저자, 독자가 한자리에 만나는 책축제입니다. 책축제라고 하니까 딱딱한 모습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막상 축제 모습 보면 대충 이런 모습입니다. 보면 생각보다 딱딱하진 않고 밝고 활기차죠? 진짜 책축제 모습입니다. 여기 이제 여러 책들이 있고요. 책 부스도 주제에 맞춰서 다 진열이 돼 있습니다. 보면 출판사별로 서점별로 부스도 있고 내가 몰랐던 좀 유명하지 않고 숨겨져 있던 나만의 책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축제가 어떤 모습인지는 이 정도로 하고요. 그 외에도 이제 작가와의 만남, 북토크, 책 강연, 세미나 등등을 진행합니다. 이번에 보니까 궤도님도 오시고 이세돌님, 박찬욱 감독님도 오셔서 토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자, 이게 어떤 축제인지는 여기까지 알아보고 지금부터는 올해 축제 테마에 관해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책 축제 이름이 뭐죠? 미들구석이죠. 그럼 왜 미들구석인가? 행사 이름은 그 해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주제나 교훈 혹은 그 시기에 필요한 질문을 던지거든요. 왜 미들구석인가부터 지금 우리가 책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뭐고 얻어야 하는 게 무엇이지를 주제로 축제 이름을 정하는데 올해는 미들구석입니다. 왜 미들구석이냐? 그걸 지금부터 설명해 보자면 바로 먼저 국제도서전 인스타에 나오는 글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도서전 인스타 글인데요. 읽어볼게요. 힘들 때, 외로울 때 당신의 기대는 미들구석은 무엇인가요? 2025년 서울국제도서전이 독자들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살다 보면 고난과 위기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감정적 흔들림, 경제적 어려움, 정치적 혼돈, 인공적인 재앙과 자연적인 재난까지 쉴 새 없이 닥치는 사건의 흐름 속에 놓여 있습니다. 어려움을 넘어가고 성장하는 과정에 한 사람의 혹은 한 사회의 성취와 기쁨이 있겠죠. 그 과정에서 분투하는 한 사람의 혹은 전 인류의 개별적인 혹은 집단적인 노력들은 모두 귀하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 노력을 존경하고 응원합니다. 올해 우리는 그 도서전에 여러분의 의지에서 어려움을 함께 넘는 믿을 구석들을 모아봅니다. 누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나요? 마음속의 마지막 입술을 공개해주세요. 손을 맞잡을 친구들을 불러주세요. 의지하는 시스템, 떠날 수 없는 지구, 혹은 미래를 맡길 우주선까지 우리가 희망을 걸고 있는 것들을 찾아보려 합니다. 각자의 믿을 구석을 모아 즐기는 축제에서 모두의 믿을 구석을 찾을 수 있는 실마리가 떠오르길 바랍니다. 축제에 모인 모두가 서로의 믿을 구석이 되어줄 때까지 우리의 축제는 끝나지 않습니다. 자, 보시면은 2025년 지금 당신의 믿을 구석은 무엇인가? 도서전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힘들 때, 외로울 때 당신이 기대는 믿을 구석은 무엇인가요? 결국 우리는 지금 이런 상황일 때 무엇을 믿을 구석으로 기대냐고 질문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두 번째 문단에 보시면은 여러분의 의지에서 어려움을 함께 넘는 믿을 구석들을 모아봅니다라고 하는데 결국 믿을 구석은 책이라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문단을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이제 여기 첫 번째 문단은 우리가 처한 상황을 먼저 말합니다. 먼저 이제 경제적인 힘듦부터 정치적인 분열, 그 외에 이제 인공적이든 자연적이든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재해들을 먼저 상황을 이야기하고요. 그거에 대한 해답이 이제 인간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정치적 제도가 안정적이고 그리고 환경이 회복하고 그리고 우주로 나아가고 그리고 그런 해답을 우리가 주려면은 그 도구가 책이어야 한다를 말하는 겁니다. 이번 대한출판문화협회 윤철호 회장이 말한 인터뷰인데요. 보면은 이제 책을 통해 위로를 받고 희망을 발견하며 책이라는 믿을 구석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합니다. 결국 책은 믿을 구석이 될 수 있을까가 이번 축제 키워드라 보시면 됩니다. 전시가 믿을 구석인데요. 이 주제 전시가 세상의 끝 그리고 시작 우리가 믿을 구석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거 하나하나 다 읽어보면은 사실 좀 길긴 한데 그래도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읽어보면은 진짜 글이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라디오 듣는다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상이 끝났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더는 나아갈 수 없는 것 같은 시간. 그 끝자락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눈에 잘 띄지 않지만 분명히 우리 안에 늘 존재해 왔습니다. 누구에게도 완전히 드러난 적 없는 그러나 결코 사라진 적도 없는 씨앗 하나. 이 전시는 그 씨앗을 꺼내어 서로 마주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우리의 믿을 구석, The Last Reporter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마주한 씨앗은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가능성은 다른 존재와의 관계 속에서 피어납니다. 이곳은 온실이자 저장고, 다양한 존재들이 각자의 씨앗을 품고 모여드는 이 공간은 서로를 자라게 하는 순환의 생태계를 이룹니다. 타자는 햇빛이 되고 물이 되고 뿌리를 뻗을 수 있는 토양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씨앗은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성장의 은유가 아닙니다. 불안과 고립의 시대를 통과하며 우리가 서로에게 건네는 신호이자 생존을 위한 교류의 언어입니다. 하지만 이 전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곳은 전이의 공간이며 동시에 산포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씨앗 하나를 다시 품고 저마다의 세계로 돌아갑니다. 돌아간 자리는 이제 이전과는 다릅니다. 세상의 끝에서 우리는 시작을 만납니다. 자, 결국에는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 바로 나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우리 마음속은 씨앗이라는 작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각자 개개인이요. 그리고 그 가능성은
관계를 통해 피어난다고 말하죠. 여기 이렇게 제가 빨갛게 줄을 그었는데요. 이게 중요하다 생각해서 이제 다양한 존재들이 각자의 씨앗을 품고 모여드는 이 공간은 서로를 자라게 하는 순환의 생태계를 이룹니다. 결국에는 우리 개개인이 만나는 이 공간 자체가 새로운 환경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교류하면서 그렇게 해서 우리 씨앗이 양분을 서로에게 받음으로써 우리 가능성이 피어난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불안과 고립의 시대라는 이 현재 환경에서 좋지 않은 어둠을 이겨낼 수 있고 생존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주제 전시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제가 말을 너무 못해서 보강해서 설명하면 씨앗을 품고 모여드는 생태계는 우리 사회를 말하고 불안과 고립 시대를 통과해 생존을 위한 교류 언어라는 것은 공존을 말합니다. 결국 이번 전시는 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책이라는 도구로 우리라는 이름으로 불안과 고립을 끝내고 교류하고 성장하며 그렇게 세상을 다시 시작하자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25년 서울국제도서전 메시지는 개인이란 고립에서 오는 분열, 갈등, 불안이 아닌 우리라는 공존에서 오는 화합, 교류, 안정을 갖자. 그걸 위한 도구이자 시작, 이 책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을 구성인 겁니다. 믿을 만한 도구도 책이고 책에서 우리를 만나게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도서전 어찌 잘 되었냐고 묻는다면 초대박 났습니다. 15만 명이 갔어요. 이제 여기 독서 부문 온다 하면서 MZ 핫플이 됐다고 하잖아요. 그 정도 2030이 특히 많이 간 건데 이제 거기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이제 한강 작가님의 노벨 문학상 수상과 그리고 텍스트입이라는 새로운 문화가 큰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이따가 더 제대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근데 한 가지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MZ 핫플이라고 하잖아요. 사실 이번 축제에 어린 친구들이 많이 간 건 맞는데 사실 그냥 MZ라서 좋아한다기보다는 각자 좋아하는 콘텐츠가 다른 거거든요. 뭐 MZ다 하더라도 누군가 등산을 좋아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냥 위스키를 마시는 걸 좋아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어디 여행 가는 걸 좋아할 수도 있는 거고 다 다양한데 그냥 거기에 마침 어느 특정 세대가 왔다고 해서 이제 세대론으로 묶으려는 시도로 전 보입니다, 솔직히. 왜냐하면은 진짜 다 달라요, 취향이. 다 다른데 마침 이제 유독 어린 친구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 자리에. 아무튼 그치만 어린 세대가 독서를 많이 한다는 건 전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제 또래들이. 자, 그러면은 이제 다시 이야기해서 2024년과 비교했을 때는 잘 된 거냐? 그건 아니에요. 2024년에도 15만 명이 갔습니다. 작년은 현장 판매 포함이고 올해는 얼리버드서 매진됐다 차이예요. 근데 둘 다 15만 명이긴 한데 이런 차이가 있다. 그러면 유독 올해가 특히 더 잘 된 건 맞습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사람들 책 많이 안 읽는 거 아니었나? 2030들 독서율 낮지 않나?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2030이 책을 안 읽는다? 아니에요. 진짜 많이 읽습니다. 보시면 이 아래가 통계청 자료고 이 아래가 문화체육관광부 자료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시면은 2030 세대가 딱 이제 독서 인구도 58%, 57%로 낮은 수준이 아니에요. 그리고 독서 인구 중에서 1인당 독서율 14.8권, 16.8권으로 결코 적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자기 직업 서적도 많이 읽어요. 이때 왜냐면 배워야 할 게 많으니까. 그러면은 지난번 조사할 때만 이랬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보면은 23년, 21년, 19년 다 보시면은 20대, 30대가 가장 많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연령이 낮을수록 독서율이 감소해요. 이게 23년 12월 기준 통계거든요. 그리고 2년에 한 번 조사를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다가오는 12월에 다시 한번 조사를 하는데 그때는 좀 더 높게 나올 겁니다. 저는 그렇게 예상이 가요. 왜냐면 서울국제 도서전이 이번에 너무 흥행한 걸 보면은 어느 정도 결과가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면 2023 서울국제 도서전은 12만 명인가 13만 명 참가했다 들었거든요. 참가 인수부터 차이가 나요. 표를 보면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어요. 왜 나이 들수록 독서율이 줄어들까? 이건 따로 다음에 제대로 콘텐츠 만들고 싶긴 한데 제 내피셜로는 나이 들수록 체력과 시간이 부족해서 혹은 시간은 생겼는데 눈이 안 좋아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외에도 어릴 때는 책 열심히 읽어요. 보시면은 진짜 결코 적은 수준이 아닙니다. 독서율이. 책 읽으면 뭐 인생 바뀐다며요. 똑똑해진다며요. 그래서 막 읽어요. 근데 읽다 보니 딱히 내 삶이 바뀐 게 없어. 그렇게 느껴지는 순간 독서 효용성이 떨어지고 결국 읽는 사람만 읽게 된다고 저는 봅니다. 사실 2030이 어느 시대든 독서량이 낮았을지언정 독서율이 낮았던 경우는 없습니다. 그냥 젊었을 때 많이 읽다가 나이 들면서 점점 안 읽는 거예요. 그리고 표 보면 아시겠지만 아까 말했듯이 전공서적 진짜 많이 읽습니다. 왜냐하면 책에서 일단 배우니까요. 배워야 하니까요. 그러고 이제 경험으로 배우다 보면 점점 안 읽고요. 아무튼 그럼 이번 독서 열풍은 무엇이 주역이었냐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앞서 소개했듯 한강 작가님의 노벨 문학상 수상과 요즘 젊은 층의 새로운 문화인 텍스트입 출연입니다. 이 텍스트입이 뭐냐? 아마 처음 듣는 분은 사실 잘 없을 것 같긴 한데 하도 유명해서 보면 이제 글자를 뜻하는 텍스트와 개성이 있고 쿨하다는 뜻의 힙을 합성한 이른바 텍스트입이라는 신조어거든요. 보면 이제 결국에는 독서를 뭔가 소수만이 하는 취미라고 생각해서 이제 나도 독서를 함으로써 그 소수 반열에 들면서 힙해 보이고 싶다. 그런 욕구를 반영한 거고요. 그리고 남과 다른 나만의 독특한 취향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자리 잡은 겁니다. 그리고 독서는 새로운 자기 표현의 수단이 되기도 해요. 뭐 내가 이런 책을 읽는다가 나를 보여주기도 한다고 보거든요, 누군가는.
여기 보시면 이제 특히 2030이 많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텍스트 힙이라는 문화가 매우 크다는 겁니다. 물론 앞서 소개했던 2030가 애초에 책을 많이 읽습니다. 물론 좋은 내용만 있진 않습니다. 이번 축제는 잘 되었는데 우려가 하나 있어요. 그림자나 다름없는데 바로 이겁니다. 서울국제도서전의 믿을 구석은 공공성입니다인데 이게 뭐냐면 서울국제도서전을 주식회사로 전환 시도하는 거에 반대하는 시위입니다. 정확히 목소리라고 볼 수 있죠. 이제 보시면 주식회사화에 반대한다, 사유화에 반대한다, 영리화에 반대한다고 돼 있는데 주식회사화 하면은 뭐가 문제고 어떻게 바뀌냐면 주식회사는 주주 이익을 위한 회사잖아요. 그러다 보니 서울국제도서전이 지닌 공공성이 훼손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서전도 개인 사유물로 전락하게 된다는 우려입니다. 그리고 우호적 지분 통한 이해관계로 도서전이 운영될 수 있으니 안 된다고 합니다. 브랜드 가치 따라 차별적 배치하고 독립출판사, 지역 서점을 배제하는 등 문제도 점점 나타나는데 이건 문제다. 심지어 토론회조차 회피하고 있다고 반대 성명을 내는 겁니다. 결국 주식회사로 전환하지 마라. 안 그러면 이런 수순을 밟게 된다고 외치는 거죠. 주식회사를 하는 순간 저절로 이제 지주를 위하게 되니까 그러면서 사유화로 변질되고 그러면서 영리화로 변질된다. 그러니까 반대한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내는 목소리는 결국에는 이렇게 세 가지로 압축이 가능합니다. 서울국제도서전의 주식회사를 전면 백지화하라. 서울국제도서전의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공적 논의기구를 즉각 구성하라. 서울국제도서전과 독서 생태계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공적 지원을 확대하라. 그리고 만약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정말 주식회사화 되면 저는 텍스트인 문화와 합쳐지면 매우 안 좋은 현상이 벌어질 것 같다고 걱정이 되는 모습이 있어요.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개인적 우려인데요. 주주를 위한이 좋은 책이 아닌 주주를 위한 혹은 잘 팔리기 위한 흥행성 책을 다발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게 첫 시작이에요. 그러면서 위 사항과 텍스트인 문화가 만나 있어 보이는 예쁜 두껍기만 하고 어려운 책이 성행하기 시작합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텍스트입은 결국 보여주는 독서잖아요. 그러다 보니 내가 책에서 무엇을 배웠고 실천하냐가 아닌 무엇을 읽었냐랑 그러고 보여주는 데만 집중할 위험이 커집니다. 물론 해당 상황은 텍스트입 하나만 존재해도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니 전 텍스트입 자체를 우려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출판사도 잘 팔릴 책, 예쁜 책, 유명인 책 등등만 만드니 좋은 책이 점점 줄어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독서를 해도 얻는 게 없어 독서 효용성이 하락해서 독서 인구가 다시 급감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까 말했듯이 이제 2030 지나고 40대부터 독서율이 점점 하락한다 했잖아요. 그게 더 빨리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출판 시장이 급락하는 겁니다. 나이 들수록 독서 인구는 줄어드니까요. 그러면 아예 출판 시장도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우려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은 올해 도서전 주빈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서울국제도서전은 매년 주빈을 정합니다. 올해는 누구냐? 바로 타이완입니다. 대만 감성을 키워드로 진행했어요. 이 내용이 서울국제도서전이 써준 건지 아니면 대만이 작성한 글인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이 문구를 통해 대만의 독립 의지를 보여줍니다. 보시면 이제 첫 번째 마지막 문구만 보셔도 나와요. 대만 감성은 자유로운 바람이다. 마지막 대만 감성은 모든 사람의 독립과 존엄을 믿는 마음이다. 독립과 존엄입니다. 바로 중국으로부터요. 그래서 저는 이번 축제는 도서전이 대만의 독립과 주권국으로서 권리를 작게나마 지지한 목소리를 낸 걸 수도 있지 않을까 혼자 추측했습니다. 추측입니다. 말 그대로. 일부러 도서전이 대만을 이번에 주빈으로 택한 건지 아니면 그냥 룰렛 돌렸는데 대만이 걸린 건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의미는 있다고 봤어요. 자, 추측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축제에 관해 설명하자면 결국 2025년은 이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축제를 통해 돌려 전파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한테 2025년은 무엇이냐?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은 결국에는 지금까지 2024년까지 이어온 아픔과 혼란을 치유하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가 제 마음입니다. 사실 새해 소망은 항상 아래 두 가지에서 거의 안 벗어납니다. 보면은 이제 결국에는 작년보다 행복한 한 해가 되길 바라고 아니면 지금까지 이어 문제가 해결되길 바랍니다. 항상 이 두 가지에서 벗어나는 경우를 거의 없어요.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5년이 과연 그런 한 해가 되었는지는 이야기를 해봐야겠지만 저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왜냐면 아직 절반 남았거든요. 결국 저한테 개인적 소망은 완전한 치유는 힘들지만 회복을 위한 발버둥이라도 보이는 해였으면 좋겠다입니다. 치료는 다 못해도 치료 도구라도 쫙 진열은 그래도 하는 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위한 축제와 메시지가 앞으로도 멈춰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올해 이제 거의 절반이 지났는데 아직 절반이나 남았잖아요. 이 절반 동안 여러분이 원하는 2025년 소망을 이루는데 노력하시길 바라고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며 오늘 발표 마칩니다.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라이브 보신 선생님들은 재밌으셨다면 다음번에 또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책 읽는 백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